오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물론 격에 맞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매일 구설수와 망신을 국내 외에서 당해온 것도 모자라서 그런지 민주당의 졸개들도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쓰레기지만 골라가면서 인간 말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재작년쯤인가요? 이해찬이가 김남국이가 국회 안에서 코인 거래 문제로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때에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문제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명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 본래의 뜻은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하는 비아냥을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 도대체 윗물이 오염됐는데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 윗물이 맑았다 하고 칭찬하던 이해찬,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짓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묻고 싶고 정말 한심한 자들이다.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윗물이 맑다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찬이도 하도 미친 발언을 많이 해온 그런 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 꼴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정말 인간일까? 저는 이 김병기가 원내대표이지만은 김병기를 원내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김병기 갑질 대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재명이 판박이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되겠지만은 현실 정치는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에 비해 그 자식들이다. 유전인자가 같아서 그런지 완전히 이재명의 판박이 추한 인간들만 모여 있는 곳이 민주당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이가 연일 구설수에 망신을 당하고 있듯이 김병기도 하루 자고 나면은 새로운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지난 10월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에 실제로 160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내용의 전반은 이렇습니다. 김병기의 보좌관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김병기가 대한항공에서 숙박권을 받은 곳이 있다. 그러면서 서귀포 칼 호텔 예약을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원 내외 두 사람이 이용할 것인가? 보좌관, 그렇다. 잠시 후에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식 포함한 로얄 스위트룸 1박이나 코노 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사진을 보여줬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 가능한 날짜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것이 로얄 스위트 비싼 방이죠. 최고급 그런 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문제는 이것이 바로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위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크게 언론에 비난이 나자 김병기는 즉각 반환하겠다.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언론에 대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좌관이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 의원님께 보고 드렸다. 예약을 요청하자 대한항공 관계자가 김병기님 외에 한 명 2박 3일 로얄 스위트 룸이라고 적힌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항공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로얄 스위트 홈을 2박 3일 동안 내줬을까요? 한마디로 김병기가 얘기하는 말에 앞뒤가 맞지가 않는데, 김병기가 예약한 서귀포 칼 호텔은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한진그룹 계열로 로얄 스위트룸은 홈페이지 가운데서 1박에 72만 5천 원에 달하는 이 호텔의 최고급 객실입니다. 그런데 1인당 3만 원가량의 조식 가격에다가 김원기의 아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추가 엑스트라 베이시라고 하죠. 추가 침대까지 감안한다면은 김병기 가족의 2박 3일간의 숙박 비용은 160만 원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가 하는 얘기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이 넘으면은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회 소속위가 바로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자 김병기가 하는 얘기가 이유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 현재 가격으로서는 판매 가격으로서는 조식 2인 포함해서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라고 그 의혹을 부인했는데, 아니 회사 쪽에서 호텔 쪽에서 160만 원이라고 넘는 돈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했는데, 본인은 100만 원이 넘으면 여기서 법 위반 사항이 되니까 조식 2인을 포함해서 하루 3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이다. 그러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한마디로 도둑놈 신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둑놈이 남의 물건 실컷 훔치고 작물 반환하면은 도둑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정말 꼴값을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지요. 이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병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한 전력이 대한항공과 관련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이다. 왜? 이틀간 따져보더라도 30만 원씩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빠져나갈 그런 국리를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에서는 가장 비싼 것, 방 하루 자는 데에 72만 5천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인 자신은 청탁금지법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160만 원이라고 공식 호텔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게 되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깎아서 뭉개버리자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에게 부탁 한번 하죠. 자, 로얄 스위트 가장 화려하고 좋은 방인데 30만 원짜리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부탁할 테니 그거 하나 좀 잡아주시오. 나도 그 방에서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나도 너도 김병기에게 부탁 한번 해보자. 말장난도 이 정도면은 이재명 뺨칠 정도로 능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민주당의 졸개들 아닐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작년입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베트남 하노이로 가면서 대한항공을 그때도 이용했었습니다. 재작년 7월에 의전 서비스를 부탁하더니 그때에도 위법성 부탁을 해서 갑질을 했었죠. 도대체 김병기가 의원이었지 며느리와 손자가 의원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당시에 별 탈 없이 대한항공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잘 처리를 해줬죠. 의전도 상응하는 예우를 해줬고 무사히 넘어가게 되니까 곧바로 김병기 부인이 하노이를 또 떠납니다. 부인이 그때의 자리는 일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누구에게 그룹장에게 말을 해 놓았다라고 직원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1등석 내지 프레스티지를 제공할 것이다. 한마디로 갑질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코 김병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오리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병기 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모렴치한 인간이 또 있을까? 내 가족들 티켓을 어디에서 구입했길래 내가 대한항공에 보내겠는가? 이렇게 보좌관 지냈던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좌관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에게 갑질에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아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을 하게 된다라면은 보좌관으로서는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기는 당시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자기가 국토위에 있을 때에 실컷 갑질을 해왔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갑질 논란의 대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지난 9월에 바로 석 달 전이죠. 자신의 보좌관의 취업을 위해서 쿠팡 대표와 국감전 호텔에서 고급 식당에서 비싼 밥을 먹고 그 가격을 누가 냈는지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걸리게 되니까 너댓 명 이상으로 쪼개기를 하겠다라는 꼼수를 김병기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 김병기입니다. 분명히 밝혀진 것은 3명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인데 1인당 최소 아무리 싼 음식을 먹더라도 13만 원이 최소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 4명 내지 5명, 그것도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지 5명 이상이 될 듯. 이게 무슨 장난질하는 겁니까? 참으로 지저분한 인간이 바로 김병기입니다. 과거에는 또 아들 취업 문제로 후설에 올랐던 자가 바로 김병기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김병기 얘기로 끝나야 됩니까? 이재명이는 하는 짓마다 범죄 혐의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아래 졸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명, 김혜경이가 가장 지저분하고 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카 사용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법카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조상의 차례까지도 법카로 지내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다 이런 소리도 법카로 이용해봤다. 처음 들었습니다.
추미애는 어떻습니까? 아들 군대 입영할 당시에 보좌관이 논산까지 내려가서 법가로 어떤 일을 보였었습니까? 그리고 추미애는 직접 자기 딸이 이태원인가 어디에서 양식집을 경영하게 되니까 법가로 매출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용들 하지 않았었습니까? 도대체 이 법가를 왜 사서롭게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최민희는 어떻습니까? 딸 결혼식을 국회 경내에서 하는 걸 몰랐다. 그것도 국감 기간 중에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국감 기간 중에 나는 이해 상충 되는 화관이라든가 축의금은 절대 받지 않도록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뒤로는 결혼 안내 청첩을 유관기관에 다 언론사까지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전혀 그 사실을 몰랐었다. 기상천외의 답을 늘어놓지 않았었습니까? 심지어 쫓겨나는 방통위의 위원장 이진숙에게까지 청첩을 하는 등 그야말로 얼굴을 들고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할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말썽이 나니까 축의금은 돌려주겠노라. 아니, 김병기와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 돌려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의 유전 인자가 이재명을 닮아서 그랬는지 모두가 하나같이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서영교는 배지를 이용해서 자기 식구들, 온 집안 식구 취업을 다 알선해주는 취업 직업 소개소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동영은 어떻습니까? 태양력을 이용해서 문재인 시절에 가족들의 생계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지저분한 인간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외눈 밖에 없는 원숭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가진 정상적인 원숭이가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같이 살 만큼 나라에서 특혜와 특권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까지 행동을 보일까? 낙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마음은 울적하고 답답할지라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만들어 보는 오늘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